삼성전자라는 특정 종목을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주도주를 하죠. 1등주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도주, 대장주 삼성전자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장주 투자는 사실 인생 편한 투자예요. 예, 대장주 1등주에 투자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1등주 투자가 가장 편한 게 이사육전법이 제일 잘 들어맞거든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죠. 거의 붕괴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월급을 그런 1등 기업에 몰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성공하신 그런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등주를 급락했을 때 증여해라. 자녀들에게. 증여하라. 네, 네네. 증여하라. 그래서 사실 2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되죠. 10년간 네네. 비과세고 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1억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또 세금을 내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1억 2천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네. 1억 2천 정도 뭐 10% 세금 11%죠. 세금 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되돌아가 보면 결국 대장주가 상승해야 강세장이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그리고 대장주가 상대적으로 덜 내려요. 약세장에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버티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대장주를 저는 증여 관점으로 제일 접근을 좀 해서 자녀에게 사실 아파트를 요즘 뭐 이렇게 좀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미리 증여로 하고 그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는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 이슈도 좀 뭐 반도체 텍사스 오스틴 공장 뭐 이 가동 중단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고 그러면서 좀 주춤하긴 한데요. 네. 결국 어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지금 맞습니다. 계속 네. 좀 유효하고 뭐 서버에 대한 뭐 네. 반도체 수요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시장이 죽지 않는 한 1등주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요즘에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 이야기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주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는데 테마주 투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데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한 게 테마예요. 네.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의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근데 테마는 이벤트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급락했다 올라갔다 급락했다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파도에 비유하고 싶어요. 네. 파도가 이렇게 치고 떨어지고 그러면 파도의 정점에 팔아야 되는 거고 떨어지는 파도를 사야 되는 거죠.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남북 이런 화해 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화해 무드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일단 종식이 돼야 북한도 네.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도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양상이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어느 쪽,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만약에 보수가 되면 좀 남북 경협 관련 주들은 조금 더 실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방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보수냐 진보냐에 상관없이 북한이 한 번씩 들썩들썩 할 때마다 이렇게 과한 급등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 이슈보다는 방산이 오히려 짧은 관점에서는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는 사실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네.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가 첫 번째로는 출마 선언, 네. 그 다음에 이제 당 대선 후보 확정,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폭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맥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이 엄청난 리스크예요. 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더 나올 뉴스가 없어요. 끝물. 네. 그 다음에 후보자가 지지율 폭락. 네. 그러면 아예 이제 후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인맥주들은 한없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맥주들은 지금 사실 굉장한 리스크 구간인데 혹여모를 그 이벤트 디데이 두세 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매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보수적으로 약간 인생을 걸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은 정책적인 계속 거요? 네네. 발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뭐 친환경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선 후보들의 관심사는 생길 수 있겠다라는 측면은 좀 감안해서 이 이후에도 어떤 기업 가치 기준으로 다시 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대통령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정책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인구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 받을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계절별로도 투자하는 전략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름 투자 전략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계절은 1년마다 돌아오는데요. 뭐 여름에 관심을 받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장마, 장마.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더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마는 이제 6월 말에 우리가 보통 오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한번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들 교복은 절대 이렇게 축축한 채 학교를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엄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습기가 많이 팔리는 거고 또 쓰러진 벼들, 농약 한번 쳐줘야죠. 농약 비료 한 번씩 쳐줘야죠. 그런 의미로 이제 장마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는 아무래도 이제 냉방기 뭐 이슈로 해서 최근 들어서 뭐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네. 1인 가구들이 이제 에어컨 대신에 창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 받고 또 선풍기 네.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계절성이 코로나 사태로 약간 그쵸. 주춤한 네네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이벤트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원래대로 이벤트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봄에는 미세먼지, 네. 여름에는 장마와 그다음에 폭염,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AI 그 조류독감 이슈들이 좀 시장을 그동안 계속 지배해 왔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19라는 더 결정타가 오면서 이게 상당히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최근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뭐 지금 특정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하고 있는데 혹시 좀 여행주처럼 지금 요번부터 겨울, 요번 가을까지 좀 봐야 되는 좀 섹터 이런 게 좀 있긴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조금 회사 내부 통제상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코로나 백신 이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 네. 보복 소비가 얼만큼 될 거냐, 굉장히 과열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보복 소비가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지금 우리 기자님도 지금 여행 가시고 싶잖아요. 못 간 지 오래됐죠. 네네. 우리 주변에 보면 다들 환장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행 소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행 관련 그런 패키지들 있잖아요. 네. 면세, 카지노, 화장품 뭐 등등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과하게 항공이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 백신 종식이 얼만큼 빨리 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 관건이 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성장주들은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떤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성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특히 ETF 중심으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왜냐하면 이 성장 산업이라는 건 도태가 되게 많이 돼요. 네네. 그래서 성장 산업일수록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이 빠를수록 망하는 기업이 너무 많더라. 네. 근데 ETF는 망하는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빼주더라. 그래서 우량한 애들만 살려두니 그나마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장 산업도 ETF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그런 투자처,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집을 샀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 뭐 워낙 비트코인이나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역시 초보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비상장 주식 하는 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비상장 주식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거래의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돈을 보냈는데 반대편은 주식을 안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공모주 그 청약이 가까이 올수록 버블이 끼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따상상에 네. 해당되는 가격에 거래가 막 되기도 하고 근데 실제
공모주가 상장을 했는데 따상도 못 가는 그런 그렇죠. 경우들도 네네네. 있고 그래서 고점에 좀 물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소득공제 측면에서 많이 개인적으로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벤처 투자인데요. 비상장사를 벤처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요. 네. 2천만 원은 70%. 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4,4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 상품 중에 4,400을 소득공제해 주는 건 없잖아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4,400을 소득공제해 주고 3년 동안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동안 보유를 하고 3년 후에 해산을 만약에 하면 그 이제 투자 원금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아니면 그 중간에 코넥스라든지 이런 데 상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절세 측면에서 그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상장사의 가장 큰 좀 어려움은 네. 이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트랙 레코드가 없다는 게 가장 그렇죠. 큰 좀 우려 사항이고 부실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뭐 성장성 기업들은 무슨 성장 특례 조항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검증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될 인생을 걸기에는 조금 비상장 주식은 잘 알아보고 좀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실한 기업들이 네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에게 해주시는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가치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가치 투자가 가치 투자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가치 투자인데 두 가지다. 리스크는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은 최대한 사는 거다. 그럼 리스크를 낮추는 건 뭐냐? 하나만 생각하면 단기 순손실 기업 버려. 네. 쉽죠?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은 두 가지예요.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 네. 그래서 미래 PER이 낮은 종목, 시가 배당률이 낮은 종목, 높은 종목을 사서 매력도가 있을 때 사서 매력이 떨어지면 버려. 그리고 새로운 매력적인 애들이 들어오면 종목을 바꿔라는 심플한 그런 로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손절매란 없다. 두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해라. 고3처럼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실패한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요. 네. 내가 술 먹을 시간, 소주 먹을 시간은 있어도 주식 종목 분석할 시간은 죽어도 없어. 네. 인터넷 게임할 시간은 있어도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는데요. 바쁘면 내가 나중에 부자 될 수 없다. 인생의 판을 흔들려면 계속된 노력을 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그 선택을 해서 인생의 판을 흔드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공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초보 투자자에게 딱 두 가지. 네. ETF와 고배당주에 집중하라. 네. 그러면 말아먹을 일 없다. 주식 투자 대부분 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은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절대 할 건 아니야 이건 라고 하는데 그 쓰라린 경험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다. 네. 고배당주와 ETF는. 다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계속 체크해라.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S-오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람코라고 네. 그 사우디 기업이 최대 주주인데요. 국부 유출 논란일 정도로 시가 배당률 8% 이상의 배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고배당을 못한 네.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체크해라. 어찌됐든 ETF와 배당주에 50% 이상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곧 부자 될 수 있다. 공부해라. 그러면 곧 깨달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썰 라이브 점심시간을 맞아서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욱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마 한 번만 지고. 이만.